국민의힘이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물음표가 나는 거죠. 그걸 실행하는 순간 민주당도 혁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희 당은 너무 약해서 모범 답안이 잘 안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민주당이나 국민은 보인다. 거기는 저는 보여요. 남의 당이라서 보이는 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네가 말은 좋지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입장에서 이런 거죠. 이준석 대표를 못 끌어안고 있잖아요. 근데 끌어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불호는 제가 생각하기에 수도권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영남에서는 호가 많지만 유승민 대표는 영남권이 불호가 있고 수도권이 호가 많아요. 있다. 그럼 수도권이 지금 박빙이거나 밀어붙이려면 유승민 대표를 어느 정도 자리를 줘야 돼요. 근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용산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게 모범 답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천에 있어서 혁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좋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제 주변에도 양당에서 다 공천 제안 받고 저한테 마지막 전화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회는 그 좁으니까 인재풀이. 근데 좋은 분들이 안 가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강성 발언을 하시던 분들이 가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좀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좀 더 세게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고 좀 더 좋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유승민 대표나 나경원 대표 같은 사람도 룸을 주고 이렇게 하면 분위기 반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때도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26% 정도의 비례대표 지지율을 얻었을 겁니다. 근데 38석을 얻었는데 절반은 어디서 얻었어요? 호남 지역구 싹쓸이 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절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체 포션이 양당 빼고 30석 정도 아니겠냐, 많아야 20에서 30 아니겠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속해 있는 곳의 어떤 그 포션에 대해서 작게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분석은 냉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정확히 심판받고 주관적인 정세인식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몇 프로가 그렇게 떠 있는 건 저는 맞아요. 저도 보죠. 그 안에서 그분들 중에 한 16, 7% 정도는 정의당을 찍을 의향이 있다. 이런 답을 한 거예요. 저도 다 통계는 다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지역구에서의 지금 그게 딱 이렇게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은 저기서 한편으로는 어느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35%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그러면 그 중원이나 그 이상의 표를 제3지대가 약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조금 쉽게 받아먹기라고 하나요? 약간 인자기 같은 축구선수 같은 게 이런 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과반까지는 무난하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 나머지 갭을 어떻게 만들어갈까가 정치의 공간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는 반성을 안 하겠다는 거는 뭐냐면 이미 과반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근데 지금 저 쇼를 하는 거는 그래도 120석은 지켜야겠다. 패스트트랙 거부권 이거는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인식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123석 정도를 목표치로 삼고 있는 선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다. 국민의힘이.